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책은 이안 로버트슨이 쓴 승자의 뇌예요. 이경식이 옮겼고 RLG 코리아에서 출판되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승리를 원하잖아요. 간단하게 결혼은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회사에서는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승리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승자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승자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승리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가진 생각이 뇌세포에 영향을 줌으로써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성공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큰 성공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환경에 따라 승자가 정해지기도 해요. 그건 환경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승리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승자를 만들고 또 그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인류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중요하죠. 성공과 권력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이안 로버트슨은 아일랜드의 인지신경과학자예요. 신경심리학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죠. 저자가 말하는 뇌신경과학, 인지발달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소 여러 사례를 통해 승리에 대한 5가지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1. 피카소 아들의 미스터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의해 승자 혹은 패자가 결정될까? 우리가 잘 아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아들 파올로 피카소는 무능력한 삶을 살았고 술에 빠져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아버지의 삶을 능가할 수는 없었겠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파올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블로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애정을 주었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그 애정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말이죠. 부모의 애정과 보상은 성취 동기를 북돋아 주잖아요. 성취 동기는 성공을 얻는데 결정적인 요소이자 승자가 되는데 필요한 거예요. 천재 부모를 둔 사람일수록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칠 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재력을 발달시키는데 오히려 더 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렐런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 목표, 즉 쉽지 않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꾸준하게 설정했대요. 그런데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부모의 자식들은 대체로 야망의 목표를 골디락스의 영역에 설정하는 것, 즉 적절한 수준의 야망을 설정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고 해요. 부모가 이룬 엄청난 업적과 비교해서 사소하게 보이지 않을 어떤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데 그 일을 자식이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파울로와 반대로 아인슈타인의 자녀는 저명한 수역학 공학자가 된 예도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승자의 자녀들이 성공한 부모의 재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다른 결과를 빚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하거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부모를 두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성공한 부모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성과 목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아를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능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뇌활동이 더 활발해진다고 해요. 실패를 겪더라도 깨닫고 지적인 능력을 개선하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고통이 아니라 도전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운동을 잘 못해 라는 생각 대신에 내 능력에 맞는 운동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겠죠. 2장 변신 물고기의 미스터리. 우연이나 환경은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아프리카 호수에 시크리드라는 물고기가 사는데요. 그 물고기의 수컷은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일단 T시클리드는 화려한 색을 가졌고 공격적인 반면에 NT시클리드는 색깔도 칙칙하고 생식 능력도 없어요. 가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NT시클리드가 T시클리드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바로 언제냐면요. 화려한 색의 T시클리드가 새의 표적이 돼서 잡아먹혔을 때 그 근처에 있던 NT시클리드가 그 T시클리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을 한다고 해요. 패자로만 살아가다가 승자로 변신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의 결과였던 거죠. 이 책의 원제는 위너 이펙트예요. 승자 효과라는 말인데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승리를 기억하고 다음에 더 강한 상대를 만나도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권투 프로모터인 돈킹이 3년간 수감 생활을 마친 마이클 타이슨에게 이것을 적용했어요. 돈킹은 타이슨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와 겨룰 수 있게 2번의 경기를 매칭시켰는데요. 그 2번 모두 수월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상대를 만났는데 그 3번째 상대는 세계 챔피언급이었어요. 타이슨은 3번째 선수도 거뜬하게 이깁니다. 과거의 승리 경험이 승리의 확률을 높여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충동을 촉진하고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테스토스테론은 승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패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호르몬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호르몬 수치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도파민 수치를 높여줘요.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열정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점을 응용해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입는 유니폼의 색깔이 승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양팀 선수에게 빨간색 유니폼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히고 경기 결과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승률은 62%였고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승률은 38%였다고 합니다. 꽤 많은 차이가 나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빨간색은 뇌에 승리라는 연상을 촉발시킨대요. 빨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